정의란 무엇인가? 존 롤즈, 로버트 노직, 마이클 샌델의 세 가지 시선. 존 롤즈, 로버트 노직, 마이클 샌델의 위대한 정의 논쟁은 현대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이자 오늘날 사회 정의 논쟁의 핵심을 이루는 거대한 지적 유산입니다. 이 논쟁은 롤즈의 등장으로 촉발되어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비판을 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다음은 존 롤즈, 로버트 노직, 마이클 샌델의 핵심 사상과 그들이 펼친 정의 논쟁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971년 하버드 대학의 존 롤즈가 정의론을 들고 나타나 정의는 타협할 수 없는 제1의 가치임을 선언하며 규범적 정치 철학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롤즈 철학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롤즈의 동료였던 로버트 노직은 1974년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를 통해 롤즈의 분배 정의론을 맹렬히 비판하며 자유지상주의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등장한 마이클 샌델은 1982년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통해 롤즈와 노직이 공유하는 개인관 자체를 비판하며 공동체주의를 대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논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세기의 지적 대결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만든 세 거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사회를 위한 공정한 기여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노골적인 절도에 가까울까요? 이 아주 뜨거운 질문에 대해 세 명의 한대 철학자가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듯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 엄청난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세기 중반의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정치 철학은 거의 죽은 학문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의니 도덕이니 하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무슨 철학이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그 텅 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이 공리주의였습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에요.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 그러니까 해피니스 지수를 가장 많이 높이는 행동이 곧 정의라는 거죠. 어때요? 딱 들어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만약에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나 자유를 짓밟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공리주의는 여기에 대해 그건 안 된다라고 뚝 부러지게 말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혜성처럼 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1971년 하버드 대학의 존 롤즈가 정의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책 한 권으로 말 그대로 죽어가던 정치 철학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평등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의의 원칙을 찾아내는 것. 자, 롤즈가 제안한 아주 기가 막힌 사고 실험에 우리도 한번 참여해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기본 규칙, 일종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모였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베일을 딱 쓰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부잣집 자식일지 아닐지, 심지어 내가 머리가 좋을지, 운동을 잘할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려는 모든 편견과 이기심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바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만 모를 뿐이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의 심리가 어떤지, 사회가 작동하는 일반적인 원리 같은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회의 규칙을 만들고 싶으세요? 롤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도박을 하진 않을 거라고요. 왜냐? 내가 운이 좋아서 재벌 2세가 될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소 극대화 전략,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주는 그런 규칙에 모두가 동의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생각에서 그 유명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탄생합니다. 제1원칙은 자유의 원칙. 이건 절대적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는 무조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2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건데요. 딱 두 가지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그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하고, 둘째, 그 불평등한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롤즈의 생각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우연히 타고난 그 뛰어난 재능은 사실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자연이라는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으니 그 재능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는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주장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동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롤즈와 하버드에서 바로 옆 연구실을 쓰던 동료 로버트 노직입니다. 그는 자유지상주의라는 입장에서 롤즈의 이론에 아주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리죠. 두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갈라지는지 이 슬라이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롤즈에게 재능이 우리의 것이라면 노직에게 재능은 오직 나의 것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차이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노직 철학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이 자기 소유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내 몸은 내 겁니다. 내 마음도 내 거고 내 재능도 내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나의 재능과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생산물, 즉 나의 소득과 재산 역시 당연히 나의 것이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노직은 롤즈가 말하는 식의 평등이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당시 최고의 농구 스타였던 윌트 체인벌린의 예를 듭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롤즈가 원한 대로 모든 사람의 재산이 똑같은 사회, D1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체인벌린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경기장 입장료에 더해서 자발적으로 25센트씩을 그를 위한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체인벌린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사회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은 상태, D2가 된 거죠. 바로 여기서 노직의 가장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불평등해진 D2 상태를 롤즈가 원하는 평등한 D1 상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나서서 체인벌린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가야겠죠? 노직은 이걸 강제 노동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만약 세율이 30%라면 그건 국가가 내 일주일 중 이틀치 노동시간을 강제로 뺏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비판이죠. 롤즈와 노직이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동안 마이클 샌델이 등장해서 이 싸움의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는 두 사람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전제, 바로 그들의 인간관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롤즈나 노직의 이론 속 개인은 뭐랄까, 언제든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관계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 연고 없는 자아입니다. 하지만 샌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이 정말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가족, 어떤 공동체, 어떤 국가의 역사라는 맥락 속에 툭 던져진 존재, 즉 상황에 놓인 자아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샌델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지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게 되는 특별한 의무, 바로 연대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롤즈나 노직의 세계관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의무예요. 예를 들어 왜 우리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굶주리는 아이보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힘겹게 사는 아이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낄까요? 그게 바로 이 연대의 의무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철학자들의 오래된 논쟁이 지금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낡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갈등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 세 사람의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세 관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롤즈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복지국가를,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 최소국가를, 샌델은 공동체의 좋은 삶을 함께 고민하는 형성적 국가를 지지하겠죠. AI 시대의 힙합도 마찬가지예요. 롤즈는 아마 로봇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자고 할 거고, 노직은 혁신을 방해하지 말라고 할 거고, 샌델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노동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하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거대한 논쟁의 핵심을 딱 꿰뚫어 보면 결국 이겁니다. 이들의 싸움은 사실 자유, 평등, 그리고 공동체의 미덕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세 가지 가치 중에서 무엇을 가장 앞에 둘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완벽한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답 하나를 얻은 게 아니라 정의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 개의 나침반을 얻게 된 셈이죠. 롤즈의 나침반, 노직의 나침반, 그리고 샌델의 나침반. 결국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회는 갈수록 분열되는 것만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들고 있는 정의의 저울은 이제 어디로 기울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세 개의 나침반 중 어떤 것을 들고 우리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